자, 또 한 가지 이제 법의 개념하고 특징이 나옵니다. 자, 우리 법의 개념하고 특성이지요. 일단 법은 여러분 우리 사회 규범이죠. 사회 규범의 일종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법은 사회 규범의 일종입니다. 또 두 번째, 자, 법은 정치로 조직된 사회. 자,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 개념이죠. 강제성을 띈 규범입니다. 그래서 법은 사회 규범이면서 강제성을 띈다는 것 특징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예링 학자가 이야기를 강제가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꽃과 같다. 법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있다. 그런 문제고. 또 독일의 우리 한스 켈제는 법에서 강제는 본질적 속성이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강제성이 특징이고요. 또 법은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규범입니다. 자, 이 표현을 보세요.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이다. 약간 배치적인 말이지만 이게 양존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법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상대적 규범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우리 신분제가 존재했었고, 그죠? 그리고 또 과거에는 남녀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법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신분제가 없죠. 또 남녀 평등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이 시대 때는 이게 하나의 규범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당연히 또 바뀔 수밖에 없는 상대적 규범이다. 하지만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절대적 규범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절대적 규범이다. 그래서 법은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 규범이다. 그런 말 쓰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의 구조가 나오죠. 자, 법의 구조도 자, 논의는 많습니다만은 자, 대표적으로 우리 법의 특징입니다. 구조적 특징은 행위 규범이 있고요. 행위 규범, 또 위법하에서 평가되는 재판 규범, 또 제도나 조직 자체에 대한 조직 규범, 세 가지 형태를 논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행위 규범이라고 하는 거죠. 자, 행위 규범은 자, 사회 구성원이나 법적 공동체가 구성에 직접 어떤 행위 모형을 제시해서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 또 하여서는 아니 될 것 등을 지시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행위 규범이라는 것이고, 행위 규범은 명령 규범, 하도록 만드는 것, 또 해서는 안 되는 금지 규범, 이걸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법 250조에 사람을 살인한 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일단 이 표현은 사람을 살인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알겠죠? 살인하게 되면 처벌하겠다. 그래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건 재판 규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 규범이고, 살인하지 마라. 행위 규범 성격을 띠는 거죠. 자, 형법 조항만 놓고 보면 이렇단 이야기예요. 행위 규범은 뭔가를 해서 안 될 것, 할 것. 그래서 크게 나누면 명령과 금지 규범이 있다. 자, 재판 규범이죠. 자, 재판 규범은 일반적으로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법은 강제를 행사하죠. 근데 재판을 통해서 강제력이 확정되고 집행이 됩니다. 그걸 재판 규범이라는 것이죠. 법관을 비롯한 사법 관계자에게 일정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형법에 나와, 형법 250조에 나와 있는 1항의 내용이죠. 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라고 딱 규정이 나왔던 이야기죠.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법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 규범이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이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조직 규범이 나옵니다. 자, 조직 규범이라는 것은 자, 우리 단체 등이죠. 그래서 사회단체 및 내부 각종 사회단체입니다. 자, 조직 구성에 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우리가 국가가 있게 되면 국가의 각 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기관들을 우리가 조직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그 기관에 권한사항이 나올 것이고, 권한이 나오면
책임이 같이 나오는 거죠. 우리 직무범위라는 것이 권한 책임입니다. 그럼 이것을 정하는 것들이죠. 그 국가의 통치 조직을 정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보통 보는 것이에요. 헌법에 국가 통치적을 정하는 것은 조직규범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국가기관 중에 국회 조직을 정하는 게 국회법이 있고, 또 정부 조직을 정하는 게 정부조직법이 있죠. 또 사법부 법원 조직을 정하는 게 법원조직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조직규범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헌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국가공법, 법률 등이죠. 조직규범이다. 그래서 권한이나 책무 기준을 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의 구조는 행위규범, 재판규범, 조직규범의 복합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은 법의 특징까지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이번 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